자, 두 번째 팀스 기반 업무 공간 구축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팀스 기반의 회의실들을 많이 구축을 했고요. 오늘 5개 고객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고객사에 구축하신 그 사진인 거죠? 맞습니다. 예. A사는 분당의 사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인데요. 네. 팀스는 전사적으로 도입을 하셨는데 팀스를 회의실에서 사용하실 때 노트북을 갖고 가셔서 USB로 스피커폰을 연결하셔서 네.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성이나 또는 어떤 품질이 영상 떨어지죠. 측면에서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셨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의실을 팀스 기반의 회의실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제 하셔서 저희랑 미팅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회의실 그 크기별로 적절한 장비를 이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MTR 장비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좀 큰 회의실들은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천정에 프로젝트 밑에다가 천정 마이크, 이거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네. 마이크 하나 가지고 한 20인석 정도 되는 다 회의실을 커버할 수 커버할 수 있겠네.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구축한 결과 그 전에 이제 막 시간이 걸렸던 디바이스 세팅 시간이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든 거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터치 패널에서 터치 한 번만 딱 하시면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회의 시간을 더욱더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당연히 영상, 음향, 품질은 개선이 되어서 네, 회의 훨씬 몰입도가 좋아지겠죠. 훨씬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B사는 관계사들에게 스마트 오피스나 이런 공용 회의실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을지로에 있는 어떤 건물에 네. 이런 공용 회의실들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한 15인석 정도, 네, 15명 정도 들어가는 작지 않은 회의실인데 네. 테이블 위가 지금 휑합니다.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네. 마이크가 어디 있냐면 천정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 이게 바 형태로 네. 바 형태로 되어 있는 마이크인데 천정에다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네. 마이크 하나 가지고 지금 15명이 다 커버가 되고요.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 회의실이다 보니까 네. 자리마다 마이크가 있을 경우에 마이크에 대한 관리의 부담이라든지 그러네요. 또는 나중에 회의가 끝났을 때 어떤 환경 유지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좀 이제 부담들이 있었는데 마이크를 천정에 딱 설치를 하면 건드릴 필요도 없고 환경 유지도 깔끔하고 네. 그 다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마이크 유지가 없이 그냥 얘기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으로 전달이 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애초에 유지 보수를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게 큰 장점이네요. 네. 그다음에 같은 회사의 중회의실인데 이 장비는 자그마한 이제 카메라하고 이제 아까 그 터치펜을 제가 직접 네. 보여드렸던 이 네, 장비가 네, 있고요. 이거는 소회실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기처럼 12명이 들어가는 중급 회의실, 뭐 소회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실에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네. 이런 작은 카메라가 작지만 아까 그 오토 프레이밍도 되고 네. 다양한 기능들이 되기 때문에 웹캠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고요. 고객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카메라로 가까이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큰 카메라가 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렇죠. 이게 뭔가 안에 딱 들어갔는데 카메라 이만한 게 있고만 그러면은 네. 주눅 들잖아요, 괜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이 카메라가 지금 디스플레이 밑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네. 또 피드백도 있습니다. 네네네. 참석자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C사는 사옥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서 네. 회의실들을 새롭게 많이 구축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글로벌 영상 회의실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실입니다. 이제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회의실인데 여기에 니즈는 대형 스크린에 다양한 소스를 표출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말하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화제 추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다란 LED 스크린, 요새는 LED 스크린도 실내에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질이 좋은 LED 스크린을 넣어서 여러 개의 멀티 소스를 다양한 화면 레이아웃으로 이제 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해드렸고요. 네. 그럼 기다란 이제 롱 구진액 마이크를 자리마다 설치를 해서 마이크와 카메라가 연동이 되어서 카메라도 군데군데 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네. 카메라와 연동이 되어서 개별 화자 추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이 마이크에서 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화자를 딱 따라가서 잡아준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같은 회사의 대회실인데요. 여기는 85명 정도 들어가는 아주 큰 회의실입니다. 여기도 동일한 니즈가 있었고요. 여기는 카메라도 여러 군데 설치를 했지만 프로젝터를 3개를 설치를 했는데 엣지 블렌딩이라고 프로젝터가 겹치면 이제 하나의 화면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다란 구전액 마이크가 80여 개가 들어가면 너무 좀 번잡스러워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도 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구전액 마이크, 한 10cm 정도 되는 짧은 구전액 마이크를 설치를 했고 그렇더라도 여전히 개별 화자 추적은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D사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교육장에 팀스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이제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니즈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강사가 무선 마이크를 번거롭게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발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천정에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좀 움직이시면서 발언을 하시더라도 또렷하게 상대방에게 명료한 음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냥 스탠드 마이크, 저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마이크나 아니면 저희처럼 지금 핀 마이크를 쓰는데 이 핀 마이크를 쓰더라도 제가 고개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하면은 음성의 품질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런 천장에 마이크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네네.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커버하는 영역도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좋겠네요. 예,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동일한 그 기업의 보드룸인데 여기는 이렇게 테이블탑에 자그마한 동그란 마이크가 이제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마이크를 끄고 키는 것들을 좀 여러 자리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터치 패널이 중간에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밖에 안 되는데 좀 몇 군데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CEO께서 네. 그 정기적으로 어떤 라이브 형태로 팀스를 이용해서 라이브 형태로 네. 영상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전송을 하시는데 소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네네. 그 전에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안 들리거나 네. 영상이 잘 안 보이거나 그래서 생각을 하신 게 어떤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자. 근데 스튜디오를 만들려다 보니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네. 전용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팀즈 기반으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보다 저렴하게 라이트하게 이런 라이브룸을 하나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도 이렇게 바 형태의 마이크를 이제 설치를 해서 네. CEO께서 뒤에 배경에 어떤 컨텐츠를 띄우시고 움직이시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네네네. 사용하신다고 괜찮네요, 합니다. 이거. 네. 자, 이상 두 번째 세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조금 간략하게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범위를 넓혀서 모던 워크플레이스 구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던 워크플레이스 또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담을 칸막이 덮는 없애는 거죠. 거. 예, 칸막이를 없애는, 파티션을 없애는 거죠. 네네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오프라인 얘기하라고. 협업을 많이 하라고 그런 목적이 제일 큰데요. 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예상 외의 결과를 내놓은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효과가 없는 건가? 오히려 오픈된 공간은 아. 직원들 간의 대면 사고 작용을 위축시킨다. 네. 왜냐하면 뻥 뚫어놓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의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괜히. 말하는 게 더 조심스럽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채팅이라든지 이메일을 사용하는 그 비중이 70%나 늘어났대요. 괜히 이거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도 메신저로 말 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암시하는 결론은 접근성 좋은 곳에 별도로 협업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네네네. 그러면 협업 공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모이고 잘 소통하고 스마트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쉽게 모이고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였을 때 아까 음성이나 영상 이런 거 품질에 방해받지 않고 네. 깨끗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피처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 6개가 대부분의 essential needs,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예약은 회의실 밖에 설치되는 터치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터치 패널에서 회의실의 예약 현황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회의실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의 니즈가 뭐였냐면 회의 중간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 회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어서 예약하셨어요? 네. 언제 끝나요? 네네. 이런 것들이 밖에 있으면 다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고요. 여기서 일정을 예약하면 나의 개인 일정에도 반영이 되나요? 맞습니다. 다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자동으로 꺼졌잖아요. 이것처럼 이 관리자 측면에서 또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쇼죠. 네. 뭐 하루 종일 예약했는데 1시간밖에 안 쓴다거나 네네. 몇 시간 예약을 해놓고 아예 안 쓴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낭비가 되는데 천정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꺼지는 일정 거죠. 시간 동안 그러면은 장비도 꺼지고 예약했던 이 회의실 예약도 캔슬이 돼버려요. 그거 괜찮네요. 서버로 캔슬을 날리고 오. 다시 예약할 수 있도록 네. 어베일러빌리티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예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게 이제 센서와 연동이 돼서 이런 오.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가능해지는 거고요. 저희 회의실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회의실 사용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회의실에 일단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자료 공유죠. 네. 그래서 케이블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USB 케이블을 네. 연결을 해서 버튼을 눌러서 무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산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쏘실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그 이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데이터 저장이나 또는 인터넷 접속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 9명까지 동시에 화면에서 같이 어떤 컨텐츠를 띄워야 될 때 그것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자료 공유에서 왜 퍼블릭 인터넷으로 못 나가게끔 한다라는 거는 네. 이 회의실만의 전용 와이파이에 뭔가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사내 와이파이에서 이제 한다는 거고 여기 지금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조그만 박스가 네. 지금 이 사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와이어리스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장비인데 이게 이제 사내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네. 염려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장비를 이용해서 네. 밖에 어디 인터넷으로 나간다거나 네. 또는 여기에 자료를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자료를 빼간다거나 네. 이런 염려가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애초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게 가능해지려면은 내부에 그런 네트워크 환경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네요. 초점은 이 장비 자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건 것들이 아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 장비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장비가 아니다. 이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쏴주는 역할만 한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외부 유출은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공유를 안 하실 때는 네. 이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컨텐츠들을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회의실 예약 현황이라든지 네네네. 또는 어떤 장비들이 있을 때 사용 법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띄우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지사항 같은 거 띄워놓는 용도로 쓸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영상회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네. PC가 필요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MTR 장비가 빌트인으로 회의실에 구축이 되면 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음향 관련해서 이 음향의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당연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 품질입니다. 네. 회의실 내에서도 음향 품질을 이제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네모난 거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동그란 거는 천정에 있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회의실은 마이크에서 누가 말을 할 때 천정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이 확성이 되어서 크게 네. 들리는데 네. 이게 동일하게 스피커의 볼륨을 동일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발언하고 있는 사람의 마이크와 위에 있는 스피커의 볼륨이 커졌을 때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와서 네. 피드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걸 존별로 구분을 해서 마이크와 같은 존에 있는 스피커는 네. 볼륨을 낮추고 왜냐하면 어차피 육성으로도 좀 들리기 네, 때문에 그렇죠. 멀리 있는 존에 있는 스피커는 볼륨을 높이는 존별로 이거를 튜닝을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큰 회의실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은 진짜 원활한 음성 품질이 유지가 안 될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한쪽은 너무 안 들릴 수 있고 볼륨을 그렇죠. 키우면 또 피드백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케이블이 안 보이는 이런 천정형 마이크를 구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정에 이런 마이크를 설치하셨을 때 이렇게 그 마이크의 범위를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타일 형태로 안 보이게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테이블 위에 표면에다가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천정 마이크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어, 회의실 내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터치 패널의 U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어떻게 쉽게 터치 한두 번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팬데믹 때문에 뭔가 공용 장비들을 터치하는 것마저도 이제 좀 염려스러울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공유를 할 때 굳이 터치를 안 하고 제 PC에서 요만한 앱을 띄워서 그냥 PC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터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AI 스피커나 또 센서와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이런 기기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회의실에도 이런 AI 스피커가 있어서 뭐 에어컨의 그 온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회의실 1시간 예약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터치 패널이 빨간색으로 딱 변하면서 회의실이 예약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더 필요하네, 30분 연장해줘 네. 라고 얘기하면 또 그 스케줄이 늘어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가능합니다. 네. 6번째 이제 이 피처인데요. 사업장 내에 이런 회의실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장비들이 많이 있으면 관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의실을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원격으로 한 군데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헬스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사용 통계 같은 것들도 한 군데서 보고 그다음에 어떤 하드웨어 펌웨어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쫙 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버 기반으로 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들도 있고요. MTR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는 장비 헬스 체크나 이런 것들은 MTR 어드민 사이트에 가시면은 PC로 회의실에다가 적용을 하셨을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안 되는데 MTR을 회의실에 적용을 하셨을 때는 그 어드민 사이트에서 네. 그런 헬스 체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를 운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런 것 때문에라도 MTR 장비가 더 훨씬 용이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장표는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전체적인 서비스를 이제 한 네. 장표로 이제 요약해드리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회의실 규모에 맞는 영상, 음향, 제어 장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해드리고 네. 각각의 그 공간들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원격지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한 군데서 데이터 컬렉션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체계를 저희는 AV와 IoT가 이끄는 모던 워크플레이스라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되면 진짜 일을 할 맛이 나겠습니다. 진짜. 네. 네, 어디에서든 상관이 없을 거니까.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들을 저희 사업장 내에 모던 워크플레이스 체험센터라고 네. 구축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의 사업장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네. 100여 평 되는 큰 공간에 여러 가지 규모의 이제 회의실들을 마련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그 피처들을 군데군데 적용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장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 AV 잡지에서도 이렇게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이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보여드려라 라는 이제 타이틀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몇 가지 다양한 공간들을 저희가 꾸며놓고 이렇게 이제 피처들과 시스템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요거를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요 위에 있는 URL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VR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별다른 어떤 장비는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웹브라우저 상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타포트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네. 보시면 이제 오픈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위에 이제 천정 마이크가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학교의 강당 같은 데도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언스가 설명을 다 듣고 질문이 필요할 때 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막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리에 앉아가지고 발언을 하면 천정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강사도 들으실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들으실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네. 구석에 이렇게 자그마한 팀스 전용의 장비로 팀스 회의를 즉석에서 하실 수 있도록 소규모의 이런 회의실도 있고요. 네.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실제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 이런 회의실 예약 터치 패널도 있고요. 이런 보드룸 안에도 이런 터치 아까 패널과 말씀하셨던 것들. 천정 마이크들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듀얼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이런 허들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컨텐츠, 하나는 참석자 영상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팀스 전용의 터치 패널로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교육장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자님과 제가 있는 방이 이 방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요. 지금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다 끝났는데 이 체험센터가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구석구석 투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요 VR로 보셨던 요 환경이 실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거 실제로 체험하실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VR로 자세하게 속속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끝으로 상무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저희 체험센터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이 세션을 마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팀스를 도입하신 기업들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개인 PC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회의실에 적용한 사례는 저희가 구축한 사례는 있지만
그 개인이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아직 확산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회의실에서도 다양한 공간에서 이렇게 팀스 기반으로 하실 수 있다, 네. 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네. 보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화상회의를 하게끔 해주는 건 참 좋은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전용 장비와 함께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회의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